구구단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저는 한 4학년 때인가 ADHD 아동들이 뇌 발달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은 문제일 수는 있는데 2%만 다르다라고 생각해도 돼. 자녀 지도 방법 10가지를 소개할까 하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부당 엄마입니다. 엄마. 우리가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분을 쓰지 못하게 되었잖아. 야외에서 촬영하면 좀 푸릇푸릇하고 답답함이 덜하다 보니까 종종 야외에서 촬영을 하곤 하는데 지난주에는 모기가 그렇게 많고 그래서 나는 바람이 왜 이렇게나 부는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마이크의 바람 소리가 내 목소리보다 더 커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된 거였지. 저희가 열심히 했으나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어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ADHD 학습법에 대해서 다시 2편이 더 업로드 되는 데는 어머니들의 댓글과 메일의 내용 때문인 거지. 뭐라고 말씀을 주셨나요? 다들 불안하신 거지. 결론을 말하자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이 방법만으로 됩니다라는 답을 드릴 수는 없어. 약을 먹여야 할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께서 이 정도면 내가 감당 가능하다 하면 약을 먹이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나는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러면 그때는 의사 선생님과 의논해서 약을 먹여야 한다고 난 생각해. 엄마는 감당 가능하셨나요? 난 감당하리라고 결심을 한 거지. 학교 안 가고 매미 50마리씩 집에 잡아놓고 그렇게 해도요? 내가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또 너를 믿었어. 엄마가 ADHD더라도 일상을 잘 살아가고 사회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잘 성장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아이도 잘 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나는 준비물과 과제를 해놓은 거를 잃어버리고 학교에 가는 거야. 엄마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랬지. 그러면 나의 어머니께서 그 과제를 가져다 주셨거든. 할머니도 엄마랑 똑같이 그렇게 하셨네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하셨지. 그때는 ADHD가 뭔지 모르고 자꾸만 잊어버리는구나. 얘는 건망증이 아주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 할머니가. 나를 잘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난 믿었던 거지. 항상 드는 생각이 엄마니까 사랑으로 보듬고 또 시간을 믿고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구구단을 몇 학년 때 외웠는지 기억나? 구구단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저는 한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암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입학하기 전에도 외우고 아무리 늦어도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구구단을 다 외더라. 근데 너는 4학년이 돼도 못 외우는 거야.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했거든. 근데 못 외워. 그러면 계속 몇 날 며칠을 하는 게 아니라 잠시 놔뒀다가 다시 한 달 후에 또 외게 하거든. 이런 식으로 했더니 2년이 걸린 거지. 그런데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저는 구구단을 외울 필요가 4, 5학년까지 없었어요. 저는 덧셈의 속도가 곱셈만큼 빨랐어. 근데 4학년, 5학년이 되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더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때는 내가 필요성을 느끼고 암기를 한 거지.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를 성장시킵니다. ADHD 아동들이 뇌 발달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은 문제일 수는 있는데 일반 아동과 발달 속도가 다른 거야. 우선 ADHD 아동이 우울이나 불안이나 강박이나 이런 것이 같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 그리고 그게 같이 있다면 그것을 또 따로 도와줘야 해. ADHD 중에 느린 학습자라고 해서 지능이 경계선인 아이들도 있어. 이것도 분류를 따로 해야 해. 일반 지능의 범주 안에 있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 해도 부모님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면 나는 부모님이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 가서 ADHD와 학습 부진이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세요? 라고 교사에게도 교육을 하고 부모님에게도 교육을 하고 직접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잖아. 사례가 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연령별로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교육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방법으로 지도하다가 안 되는 아이를 나한테 의뢰를 하거든.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지도해 봤을 때 성공 사례가 있고 그거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
있어. 부모님의 지지였다는 거야. 자녀 지도 방법 10가지를 소개할까 하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지난 영상에 조금씩 언급된 것도 있어.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내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어머니들께서 알아듣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풀어서 설명할까 해. 호당 엄마. 첫 번째, 운동을 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부모님도 함께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도 포함이 돼. 왜 그러냐 하면 ADHD 아이들의 부모님이 같이 ADHD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어. 우리 구독자분들도 댓글에 남기시는데 우리 애가 ADHD인데 엄마 아빠인 저희도 같이 ADHD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가족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나는 항상 얘기를 해. 운동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뇌로 가는 혈류량이 많아서 산소 공급이 많아지는 이유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하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도파민이 부족한 거거든. ADHD가 세라토닌을 많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 아세틸콜린도 많이 나오게 한단 말이야.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상관이 높고 이게 부족하면 학습 장애가 올 수도 있어. 세라토닌은 행복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족하면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도파민은 주의력과 집중력하고 상관이 있다는 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니들 다 알고 계실 거야. 그리고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감각을 발달시키기 때문이야. 내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도 알아낼 수가 있는데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 내 몸이 아픈 거를 잘 모를 수도 있어. 내 몸에 집중을 못하는 거지. 하나는 슬플 때도 화를 내, 미안할 때도 화를 내, 그리고 화가 났을 때도 화를 내. 화내는 것만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어. 어머니들도 이 아이 마음을 모르고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화로 나올 수도 있어서 운동을 시켜야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운동을 시키라는 거야. 이 부분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성인들이 이런 걸 유사하게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해서 내 마음이 차분해져야 정확하게 보이는 거야. 자연에서 햇빛을 보면서 운동을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 그래서 나는 너에게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태권도를 시키고 축구도 많이 하고 자전거도 많이 타고 완전 새깜댕이였죠. 피부가 새까맣게 타가지고. 인종이 아닌 것처럼 다녔지 6학년 때까지. 그렇죠. 엄마에게는 성공 사례가 많은데 제주도에 올레길을 가족이 가서 일주일 동안 걸어놓던 것도 많거든. 근데 그 아이를 중학교 때 만났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 진학을 해서 엄마한테 연락해 왔을 때 너무 기뻤지. 나는 상담의 효과보다는 그 부모님의 정성으로 생각하거든. 부모님의 지지와 함께. 왜냐면 그 부부가 2시간 넘는 거리를 매주 상담을 받으러 자녀와 함께 왔었거든. 정성을 다하는 부모님에게는 그 결과는 아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좋은 성과도 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부모님들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의 불안 때문이거든. 호흡을 얕게 하면서 눈앞에 있는 불안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자연에 나가서 멀리 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불안하면 나를 못 믿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해. 나를 믿어야 되고 내 자녀를 믿어야 돼. 나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체득이라는 단어를 쓰거든. 내가 몸으로 감지해서 깨닫는 거지. 두 번째는 독서인데 일반 아동들도 독서를 많이 해야 해. 그런데 ADHD 아동의 독서는 2%만 다르다라고 생각해도 돼. 아이가 도서관에 갈지, 서점에 가서 책을 읽을지, 구입해서 읽을지 이런 거는 부모님과 자녀가 의논해서 아이 스스로 책을 읽으면 돼. 그런데 2% 다르다는 건 뭘 말하냐 하면 책을 읽을 때 2사람이나 3사람이서 한 문장씩 돌아가면 읽으면 좋다라는 거야. 스스로 읽는 시간 플러스 번갈아서 읽는 시간이 필요한 게 시각주의력 향상 때문이거든. 어릴 때 너가 나한테 뭐라 했냐면 엄마 나 난독증인가 봐.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니?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가끔씩 오기 때문에. 이게 난독증이 아니고 난독증은 다른 문제고 주의력이 떨어지니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줄 읽고 두 번째 줄을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 줄 읽고 세 번째 줄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안 내려가고
첫째 줄을 또 본다거나 이런 경우도 하나가 있고요. 내가 한 줄 읽었어. 근데 그거를 속으로 소리만 따라하고 의미를 머릿속에 안 담아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다시 한번 보고 이럴 때가 중학교 때 엄청 많았어요. 그래, 이게 ADHD의 어떤 특징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문장씩 소리내어 읽어라는 뜻이야. 이걸 극복하라는 뜻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밤마다 책을 읽어줬잖아. 이거는 청각주의력 향상 훈련도 되지만 잠들기 전에 들었던 그 정보를 자는 동안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하는데 그 효과가 아주 대단한 거지.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엄마가 읽어줬던 누리야 누리야라는 소설의 내용이 또 또렷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착취당하는 엄마 찾으러 가는 내용? 이게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ADHD 아동들이 장기 기억에는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내가 저녁에 책을 읽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걸 몇 살 때까지 하셨다고요? 중3 때. 몇 년 하면 좋아지나요? 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답을 못 하겠는 게 6년, 12년 이렇게 했어. 이걸 그냥 일상생활로 하면 불편할 게 없어. 양치하고 세수하듯이. 오, 그렇네요. 하루의 루틴처럼 아, 그냥 하면 그러면 되겠네요. 돼. 그 시간이 30분이면 돼. 이런 시간을 가진 부모와 자녀가 사춘기 때 갈등을 겪거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걸 난 본 적은 거의 없거든. 그래서 이걸 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용기를 드리는데 그 기간은 좀 두렵긴 하지. 또 하나,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 요즘은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낮에는 너가 나에게 책을 읽어주고 너가 나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 너가 소리를 내어서 줄도 안 바꾸고 정확하게 잘 읽어냈다는 건 시각주의력 향상 훈련이 되잖아? 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너가 이해해야지 나한테 질문할 수 있거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정보에 대한 질문을 엄마한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인 거지. 이런 방법들로 내가 너를 가르친 거지. 호당 엄마. 세 번째는 기본 연산에 관한 부분인데 기탄 수학을 너한테 가르쳤다고 했잖아. 기탄 수학에 보면 더하기가 한 권으로 되어 있고 빼기가 한 권으로, 곱하기가 한 권으로, 나누기가 한 권으로 되어 있어. 더하기는 상, 빼기는 하, 곱하기는 또 괜찮았어. 그래서 곱하기는 중, 나누기는 하, 이런 식으로 너의 수준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가 더하기 속도는 상당히 빨라. 그리고 곱하기는 빨리 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데 빼기와 나누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나누기를 특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너의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했던 거야. 그리고는 그거를 매일 풀리는데 오늘은 더하기를 풀었어. 근데 내일 또 더하기를 풀고 자꾸 더하기만 풀려고 하는 거야. 내가 잘하고 재미있으니까. 그렇지. 그럴 때 내가 너한테 맛있는 쿠키와 맛없는 쿠키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죠? 한 쿠키통에 맛있는 쿠키와 맛없는 쿠키가 있어. 그런데 맛있는 쿠키를 다 먹어버리고 나면 맛없는 쿠키만 남는단다 하면서 더하기를 이틀 풀었으면 빼기를 하루 정도는 풀자라고 얘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잘 알아듣는 거지. 하기 싫은 것도 조금씩은 넣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걸 해야 된다는 이해했던 걸. 거죠. 그렇지. 그러면 너가 왜 이렇게 구구단을 외기를 싫어했는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로서 난 잘 몰랐어.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지. 구구단을 외기 싫었기 때문에 더하기 속도를 더 빨리 하는 거야. 그쪽으로만 발달시키는 거죠.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더하기 속도를 이 정도로 빨리 발달시키면 나중에 구구단을 외는 어느 날 4개의 연산 속도가 동시에 빨라지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곱하기라는 거는 더하기의 연장이에요. 4 곱하기 5는 4를 5번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고등학교 입시 수학 공부할 때도 공식을 외우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그
그때마다 공식을 유도해서 써먹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는 조금 늦어지는데 그 개념은 완벽하게 이해해서 논술 보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머니들께 방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뇌의 발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뇌를 발달시키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한해서.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결손은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단 말도 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수능을 봐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암기를 했어요. 엄청 빠르게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는 거는 남겨두고 오래 걸리는 건 암기를 하긴 했죠. 너가 그러면 왜 이렇게 구구단 외기를 싫어했는지에 대한 거를 너가 순차적인 면이 늦게 발달해서 그런 거래. 순차적인 게 어떤 뜻이죠? 구구단을 외울 때 3 곱하기 5 다음에 3 곱하기 6을 외워야 되는데 차례차례 외우는 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루하고 따분해. 그렇지. 그런데 너가 또 ADHD가 있고 확산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6, 7, 42 이래야 되는데 6, 7 하는 동안 7? 일곱 난장이? 그리고 일곱 난장이는 백설공주 이런 식으로 생각이 옆으로 훅 가버리는 거지. 그거를 요즘 뭐라고 하냐? 의식의 흐름대로 말한다라고 하거든요.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좀 있긴 한 것 그게 같아요. 너에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구구단을 외우기가 그렇게 힘이 들었던 흐름이 거야. 끊기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너만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찾아낸 면도 있다는 거야. ADHD 아이들이 어렵기만 한 거는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발달된 그것을 더욱더 발달시키고 있는데 학습 결손이 생기게만 안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어떤 어머니들은 나한테 몇 점 맞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 시험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나는 80%에 도달하면 좋겠어요. 그게 어렵다면 70점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 그러면 제 45점은 어떻게 해명하실 거죠? 그거는 다음번에 설명하기로 하자.